네,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옥화총이 실제 옥화총은 저쪽에 있고, 그죠? 예, 서로 이제 그려진 옥화총하고 서로 마주보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어탑에서 타 하는 거, 예,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국 한자음은 흘자인데 이게 또 많이는 안 쓰여서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여러분들 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추이하면 재촉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유렌하고 타이푸 하면 전부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창에서 자 여기서는 예, 슈샹 이것도 그렇고, 예, 띠아오상 이것도 그렇고, 뒤에 가면 감남 그것도 그렇고, 예, 두 자짜리가 한 단어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예, 근데 마음심변이 다 있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이거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슈 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뭐뭐하다 할 때 예,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특수한 예, 여기서 이것도 슈샹해서 뭐냐면 이게 관상할 때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범상하지 않고 굉장히 특수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류말은 옥화청처럼 유명했던 말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알리우 해서 둘 다 이성 보면 되겠고 띠아오상 해서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국 한자음하고 간체자는 한 두 군데 정도? 아니요, 몇 개 더 봐야 되네. 근데 요거는 사실 추측해내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말맞자만 변신시키면 되고요. 그죠? 요거는 화자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웅은 사실 이거 했네요. 예, 여러 번 해서 밑에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복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 이거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어요. 탑자를 이제 보시고 이 어탑을 같이 이제 찾아보시고 이게 어떤 사물인지를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초 가다 할 때 예, 채자고 그 다음에 사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 흘자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이 흘자가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이 뜻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예, 음을 얘기를 하고요. 우뚝 솟을 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옥화총 한 마리가 오히려 어탑 위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탑 위에, 그리고 궁정 앞에, 예, 우뚝 솟아 나란히 서 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예, 요거까지는 번역을 안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죠? 예. 한 마리는 어탑 위에, 예.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궁정 앞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어탑 위에 이제 그려진 게 있고, 그죠? 궁정 뜰 앞에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고, 그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서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모습.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한 번역하려면 요거 넣으셔야 돼요. 그죠? 예. 우뚝 나란히 솟아 있다. 자, 지조는 이제 임금이 되겠고, 이제 황제가 되겠고, 황제가 미소를 머금으면서, 예, 웃음을 머금으면서 재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주라고 이렇게 재촉을 막 하는 거죠. 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인하고 태복이 모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돈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밑에서 일하면서 황제가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황제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데 돈을 내릴 때 제법 많이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하고 같이 딸린 식구다 보니까 자기 돈 나가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 기분이 너무 이제 실망스러워가지고 이 돈 이런데 돈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장면이 사실 좀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자 조폐 중에 제자가 있었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자가 또 있었는데 한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제자였어요. 예.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미 입실 찾아보세요. 입실했다 이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어떤 경지에 들어가지고 그 또한 능히 말을 그리는데 이걸 뭐 직역을 하자면은 범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끝까지 다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 저는 뭐 또한 말을 범상하지 않게 그릴 수 있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뭐 단순하게 해석을 이렇게 가져왔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좀 더 복잡하죠, 그죠? 그의 재능이 또한 능히 말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범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요게 이제 이 정확한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한가는 오직 어, 근육, 육체적인 면, 근육만 그릴 수 있었고 골격, 뼈대는 못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이거 사실 말을 그리는데 뼈대는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충 느낌은 오시겠죠. 여러분 데상 같은 거 현대 화가들 하는데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그립니까? 이 사람이 골격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입히죠.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동양화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뭐 대충 그린다. 그게 아니고 이 조페라는 사람은 서양화의 수법을 이미 여기서 실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8세기거든요. 755년 이때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13세기 그 르네상스 이후의 신체의 비율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하고 이랬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미 이때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한간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어, 이 조폐만큼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화류말을 그렸는데 그 기가 의기소침하게 되는 요런 정도밖에 못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차마 예 화류로 하여금 차마 화류로 하여금 그 기가 의기소침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버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반면에 이제 옥화총을 생생하게 살려낸 이 조폐의 그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났다. 이걸 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 이제 뭐냐면은 예, 이거 방패고 요거는 이제 창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거 이거 보시면 되겠고 지하면 그 사이 합쳐가지고 약간 은유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느 하면은 몇 차례 누차 할 때 그 누자입니다. 자, 그리고 투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간란 이거 이제 칸란이죠. 요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어떤 뜻인지 바로 확인을 한번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이 제가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감남인데 보시면은 원래 뜻이 길이 험해서 다니기가 힘든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마음이 답답한 요런 거를 이제 감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란 이렇게 해석이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찬 이거는 사실 더러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한국 한자음하고 한어 배움 보시면 좀 많습니다. 시에 이거 시에즈 할 때 그거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쓰이는 건데 처음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사이를 나타내는 거 구오지 할 때 이 지자 보시면 되겠고 이 요거 요렇게 바뀝니다 요새.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차는 더러 나왔습니다. 한국 한자음 중에서는 이제 표박하다 할 때 요거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날 조자, 감남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 찬자는 이게 이제 찬인데 이게 한국어로 할 때는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보셨으면 됐고,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장구는 뛰어나다는 건데, 뛰어남이 다해서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뭐 신기가 내린 것 같은, 예,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뛰어났다. 좋은 선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또한, 예, 그 사람의 그 예, 그 진실된 모습을 박아냈다. 예, 그려냈다 하니까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그려내어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금 이게 이제 작금을, 예, 어제 오늘 작금 같은 말인데, 요새는, 예, 표박을 하는 겁니다. 예,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디에, 예, 이 무기들 사이에 표박을 한다. 그러니까 전란 속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누차 몇 번, 예, 모습을 그려냈다. 예, 어, 뭐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길을 뭐 평소에 이제 길을 가는 와중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길 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런 궁벽한 생활에 처하게 됐네요. 이렇게 길이 궁벽하다 보니까 도리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냐면 이건 이제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당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 속된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예, 배관시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부터 조금 안 좋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기로 세상에 그대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아, 지금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안 좋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부가 이런 사정을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자고 이래로 이렇게 보자면은 어, 아주 그 뛰어나지는 사람,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자면은 종일토록 혹은 종신토록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제 아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죠. 일이 뜻대로 안 풀려가지고 답답함 이런 게 온몸에 이제 얽혀가지고 지내는 게 이제 종일토록 계속되는 이런 일이 어, 있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두보가 조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읽어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보도 일이 여의치 않게 잘 안 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두보는 그거에 대해서 일견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보면은 뛰어났던 사람 중에 불우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은 조폐 당신 걱정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와중에는 자기에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내 삶은 어떻게 뭐 평범하게 기록되기보다는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 이 두보의 이런 예상은 그대로 적중해서 우리 당나라 시인하면 딱 두 사람 얘기하죠. 이백두보. 그런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두보를 1인자로 쳤습니다. 이 두보의 생각은 그대로, 예,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문관지 잘 하셨습니다. 끝까지 다 보셨어요. 우리 고문관지 중에서 이제 전편 있고 그리고 후편이 있는데, 전편에 있어 중요한 작품은 다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후 수업을 안내를 드리는데, 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 측에서 회의를 해서 음,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앞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출석 수업을 허가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쭉 읽어보니까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음, 100%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오늘 더 정확한
그 공문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제 판단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정확한 공지를 더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구상을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강의를 아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2주 동안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단 퀴즈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를 하냐면은 글쓰기 안내를 하고 한시 감상하는 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하실 때 여러분 한시 감상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다 하셔도 되지만은 뭐 그냥 지금까지 한 걸로만 해도 여러분 이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글쓰기 안내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하고 작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찾아보는 법, 이거 고전문학사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겠고요. 어, 퀴즈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겠고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2회까지 수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학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차례 수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주말에 이틀 동안 중간고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5월 첫 주에는 이게 원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느낌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수업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쯤에 중간고사 쭉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되 퀴즈 없이 여러분들께서 어느 때고 편하신 시간에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건데 수업하고 관련은 있지만은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이 2주 동안에는 일단 뭐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 5월 첫 주 수업을 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제 준비를 좀 제법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뭐 수업이 없다 싶어도 사실 제가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강의의 내용은 이 이게 이제 없다 싶어도 아마 이제 없는 게 아니다 싶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전부 시험에는 안 들어갑니다. 시험을 준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리고 고전 강독을 들을 때 좀 새로운 감상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고문을 잘 했을 때 어떤 어, 그, 어떤 지식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면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 이제 퀴즈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